반갑습니다. 이제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그 대구 지역 아이들은 이제 고등학교가 배정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원님들도 뭐 주변에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들으시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도 많이 되시고 또 여러 가지 유튜브도 많이 찾아보시겠지만 전 이제 사실 이 유튜브를 저희가 이제 대구 교육신문 이게 입시 컨설팅 센터에서 유튜브를 찍는 이유가 뭐냐면 저 역시도 이제 서울 지역 이제 얘기를 이제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많이 듣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면 사실 그런 유튜브에 나온 아이들 한번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보면 전부 다 거의 다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대 한 대 정도만 그 정도 조금 더 뭐 내려가도 중경 외시 정도 라인업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니까 전부 다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라든지 수행 평가라든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우리는 이제 사실 이제 보면 우리 대구라고 하는 공간 조금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현실적인 이격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사실 이 방송을 지금 오늘 2부인데 이 방송을 가장 찍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저한테 이제 예전에 저한테 국어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기도 한데요. 그 학생이 이제 요번에 또 이제 삼수를 한다고 또 사실 연락이 왔는데 그 학생은 대구 지역의 수성구에 이제 좋은 여자고등학교를 다녔던 학생인데 그 친구는 너무 착하고 또 너무 성실하고 그러니까 그 친구는 중학교를 나올 때 뭐 거의 탑으로 나왔죠. 탑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도 뭐 자기 스스로도 뭐 웬만한 의대는 안 가더라도 한약수는 충분히 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로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만은 그 친구가 성격적으로 너무 성실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주는 모든 수행 평가를 사실은 웬만하면 그냥 그 학교는 만점을 주거든요. 웬만하면 왜냐하면 그 학교 자체는 이제 가산을 주는 구조가 아니고 감점을 주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친구는 너무 그냥 과몰입 그러니까 한 10 정도만 에너지만 투자를 하면 되는데 차라리 이 한 10 정도 투자를 하고 남은 시간에 이제 블랙 라벨을 푼다든지 다른 기출을 본다든지 해서 이제 어느 지필 평가라든지 다른 공부를 한 게 맞는데 그 친구는 너무 성실하다 보니까 수행 평가를 자기가 스스로 그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매일 무슨 국회 도서관도 찾고 논문도 찾고 정말 미친 듯이 어느 정도였냐면 대학교 실험실을 빌려서 했을 정도로 탐구를 했을 정도로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원서 쓸 때 보면요.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천재 쓸모없습니다. 진짜 그 가지고 쓰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제가 아닌 예외도 물론 있겠죠. 근데 그런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세탁을 만들어서 쓸 정도 되면 5등급 기준으로 만약 의치한약수 아니면 서울권에 가겠다 마음 먹으려고 하면 내신이 아마 5등급 기준으로 일반고 기준이라면 아마 1.15, 1.1, 1.2 정도가 되면 한번 원서는 써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원서는 써볼 수 있지만은 그 수행 평가를 가지고 이 학생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했다는 게 사실은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그렇게 잘 전달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승안, 서영고, 의찬약수에 가는 세부 능력 특기 사항 내용을 보면요, 누구나 다 열심히 했어요. 누구나 다 열심히 하고 모든 선생님들이 탁을 하다 뛰어나다라는 칭찬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뛰어나고 탁을 하고 이런 세부 능력 특기 사항 내용들이 같은 동일 학교 안에서는 표시가 날지 모르지만은 경쟁 집단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그럼 누굴 뽑냐면 아무래도 이제 특목이나 자사 위주로 이제 뽑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은. 그래서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축구라고 해도 여러분들 내신을 이제 9등급 체제에 있었는데 9등급 체제에서 겨우 딴 게 이제 2.8 정도 땄어요. 여러분들 그 학교는 여학교였는데요. 2.8만 돼도 이제 어마무시한 거예요, 여러분들. 9등급 체제에서 2.8 정도 되면 저는
그 학교 기준으로 치면 다른 지역에 이제 저기 좀 다른 외곽 지역에 가면 난 무조건 1.0을 찍는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불구하고 2.8이 나오니까 막상 원서를 쓰려고 하니까 이제 뭐 수능은 수능대로 제대로 안 되고 또 사실은 그게 뭐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경북대학교를 썼는데 경대도 여러분들 자 이제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세특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들어가는 수행 평가가 실제 입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적은지를 보셔야 돼요. 제가 얼마나 적은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학생부 교과가 우리나라 입시에서 자 수시 모집은 27만 명 이제 올해 27만 명이 수시 모집에 이제 뽑았는데요. 그 중에서 학생부 교과가 15만 4천이에요. 알겠죠? 학생부 종합은 7만 9천 그리고 논술은 한 11,000명쯤 된다. 논술은 11,000명쯤 되고 남은 실기가 3만 명쯤 돼요. 실기가 3만 명쯤 되는데 우선 학생부 종합만 해도 학생부 교과의 반도 안 됩니다. 반도 안 되고 여러분들 또한 학생부 종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 경북대학교인데 이제 경북대학교 올해 이제 2027학년도 이제 올해 이제 2027학년도 이제 지금 예비 고3 아이들이 치르게 될 시험을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요. 학생부 교과가 보면 학생부 교과가 교과 우수자 전형이 1,380명, 지역 인재가 610명이에요. 지역 인재 610명쯤 되고 뭐 지역 인재가 근데 더 놀라운 건 학생부 교과는요. 세부 능력 특기사항 안 봅니다. 미반영이라고 여기 보면 이제 그 2027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요약 설명서에 보면 13페이지 보면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은 미반영이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어머님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는요, 무조건 여러분들 뭐가 돼야 되냐면 교과가 되고 난 다음에 수능 최저 기준을 딱 그려놨습니다. 이거는 경북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경북대학교가 우리나라 그 입시에 그냥 국립대다 보니까 웬만큼은 경북대학교 중심으로 보통 경북대학교나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나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생부 교과는 수능 최저를 그르는데 말 그대로 올해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만 넘는다 그러면 아무리 내신이 낮아도 붙는 학과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수능 최저를 못 맞췄으니까. 그래서 교과를만 믿고 간다는 것도 웃긴 얘기고. 자, 그러면 선생님 저는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열심히 해서 저는 수행평가 열심히 해서 저는 그것으로 아마 교수님들 마음을 움직일 거예요. 자, 놀라운 사실 말씀드릴게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경북대학교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일반 전형이 907명을 뽑는데 그럼 많이 뽑잖아요. 많이 뽑는데요. 여러분들 학생부 종합전형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전형은요. 여러분들 수능 최저 과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 수능 최저 못하면 얼추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 선생님 그럼 수능 최저 없는 오로지 그냥 우리 세부 능력 특기상 이제 어머니들이 말씀드리는 막 밤새고 수행 평가하고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보는 전형은 어느 정도입니까? 경북대학교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수많은 총 모집 인원 5,000명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조금 더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2027학년도에 경북대학교는 수시를 4,570명을 뽑아요. 수시를 4,570명을 뽑는데 그 중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거는 학생부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학생부 종합 지역 인재 전형이 395명이에요. 물론 이제 그 중에서 몇몇 뭐 사회 배려자라든지 고졸 재직자라든지 뭐 특성화 고졸 뭐 재직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런 전형들도 뭐 최저가 없지만 이런 전형들은 주가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최저가 없는 것은 실제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경북대학교 4,573명 중에서 지역인재 전형 395명 정도 그리고 농어촌 전형 195명 합쳐서 한 600명쯤 되겠네요. 그러니까 4,500명 중에서 600명 정도가 수능 최저가 없고 세부 능력 특기상 수행평가를 중심으로 보는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여기서 들어간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애들이 저기 이제 우리가 보면 그 외곽지에 있는 좀 일반고 중에서도 조금 이제 우리가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이들 중에서 내신에 1점대가끼리 싸우는 거예요. 경북대학교도. 그래서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 정말 내가 내신이면 내신이다 확실히 잡고 간 학교가 아니면 여러분들 실제 지금 이 방송 보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방송을 보는 어머님들 중에서 거의 99.9%는 아이들이 수능으로 대학교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행평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언제 써먹히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여러분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아이들을 가지고 평가할 때 써먹히는데 그 정도는 언제쯤 되냐면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대, 한양대 정도 라인업들은 특목고, 자사고 게임이거든요. 그 밑에 아이들, 중경외시, 근홍동, 경대 정도만 돼도 여러분들 학생부 종합전형은 여러분들 웬만하면 여러분들 최저가 있든지 아니면 수능 최저가 없으면 면접이 있습니다. 면접이. 따라서 면접이 있기 때문에 그 수행 평가를 준비할 능력으로 그 시간으로 수능을 준비하는 게 훨씬 더 레인지가 넓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실제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특목고 아이들, 자사고 아이들을 많이 뽑는 전형인데 이 학교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학생부 교과는 여러분들 341명밖에 안 뽑아요. 341명밖에 안 뽑는데 이것도 추천형이에요. 추천형. 학교장 추천형.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한양대학교만 돼도 스승한 중에 제일 마지막이잖아요. 이 한양대학교만 해도 학생부 종합 전형에 보면 추천형, 서류형, 면접형, 고른기회형 거의 다 학생부 종합 전형을 뽑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뽑는 아이들은 주로 특목고 중심으로 완전히 뽑아내는 거예요. 완전히. 왜냐하면 그 특목고 이제 완전히 블라인드를 어떻게 압니까? 세부 능력 특기사항 수행 평가를 보면 금방 압니다. 왜 일반고 같은 경우는 과학 탐구 실험이 솔직히 전부 히트 실험밖에 없는데 실제 무슨 가고 이런 애들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뭐 고급 물리학, 화학 실험 그 과목명만 딱 봐도 얘가 실제적으로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따라서 혹시 만약에 제가 조금 더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보통 우리가 서영고 서서한까지는 특목 자사 게임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그 밑에 중경 외시부터 일반고 애들이 이제 학생부 종합을 뽑히는데 그것도 이제 보통 중경 외시 중에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융합형, 탐구형이라고 해서 얘네들 같은 경우도 수능 체제는 없지만은 뭐가 들어가냐면 면접이 30%가 들어갑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면접 30%가 들어갔단 말은 얘네들은 무조건 특목고 애들 이 원서만 써주면 뽑아줄 가능성이 높고 혹은 아니면 일반고 중에서도 학군지 일반고 학생들 위주로 이제 좀 좋은 학교들을 위주로 이제 뽑아줄 경향성이 굉장히 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제 2부에서 좀 결론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자면 혹시 만약에 이 방송을 보는 대구에 있는 그 대구에 이제 오늘 이제 발표가 아마 대구 입학 전형 이제 오늘 그 발표된 추천 배정고등학교 65개 이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포함해서 선제대 일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공고도 마찬가지거든요. 요 분들은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혹시 수행 평가가 나오면 선생님들은 이제 물론 열심히 이제 학생들을 뭐 평가를 하고 하겠지만 선생님들도 제가 얘기 들어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채점이 이제 사실은 수행 평가라고 하는 게 과정형이거든요. 과정형이기 때문에 무슨 결과를 딱 떨어지는 점수 형태가 나오기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이 수행 평가 점수를 가지고 좀 이렇게 어머님들 관심이 많은 저 범어동에 있는 그런 학교들 있잖아요. 그런 학교 같은 경우는 단체로 뭐 교양실 찾아가기도 하고 뭐 선생님들한테 전화 오기도 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웬만큼 수행 평가를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점수를 다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 좀 예외는 어떤 학교들이냐면 이제 보통 공립고등학교 같은 경우 선생님들을 FM대로 이제 딱 점수 딱 이렇게 끊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뭐 그 선생님들이 이제 뭐 공립고등학교 이제 4년마다 한 번씩 이제 학교가 바뀌니까 뭐 당당하게 뭐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립고등학교 같은 경우 선생님들은 그 이제 좀 그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행 평가 이제 대구 시내에 혹시 만약에
수행평가가 이제 3월 달부터 많이 몰려드는데 어머니들 말씀드릴게요. 수행평가로 대학교를 결정하는 것은 전체 입시에 불과 후기 일반고 같은 경우는 특목고는 자사가 아니고 그냥 수행평가로 우리 아이가 뭐 입시에 이걸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는 전체 입시에 한 10% 내외 정도를 보셔야 됩니다.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뭡니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수능 체제예요. 수능 체제가 자기가 확실히 만약에 맞출 자신만 있다 그러면 좀 높은 학교 쓰셔야 됩니다. 좀 내신이 떨어져도. 알겠죠? 수능 체제를 기본적으로 가져가신다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학생부 교과예요. 학생부 교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신이라고 하는 정량적 평가를 좀 많이 신경 써주시고 수행 평가는 그 자체 이제 글로 읽는 말로 쓰여진 그 수행 평가 자체는 점수화되기가 굉장히 힘들고 점수화 되려면 다른 학생부 교과나 혹은 아니면 뭐 성적 등수라든지 수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받쳐줘야지만 이렇게 받쳐줘야지만 소위 말해서 수행 평가라는 것들이 이제 조금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수행 평가 좀 못한다고 해서 대학교에서 뭐 그 학생을 막 떨어뜨리고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학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또 평가 기준이 또 너무 다르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이런 건 있죠. 예를 들어 무슨 공대를 가는데 뭐 이제 사회 과목을 주로 많이 들었다든지 그러니까 이수 과목 정도로 보는 거지 그 이수 과목 외에 이제 핵심 권장 과목이라든지 뭐 이제 추천 과목을 너 들었냐 안 들었냐 이 정도를 이제 이수 과목을 이제 우리 흔히 말해서 진로 역량이라고 해서 그 정도를 보는 거지 그 안에서 심층적인 탐구 역량까지 본다는 것은 특목고 아이들 혹은 자사고 아이들 위주로 움직이는 동네이기 때문에 후기 일반고는 그렇게 거기까지 내용까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딱 5개, 지금 17분인데요. 제가 이제 딱 5개만 제가 딱 말씀드리고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우선 우리 이제 대구 이제 만약에 이제 오늘 이제 만약에 그 고등학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수행 평가가 이제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거 총 5개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수행 평가를 딱 받았을 때 제일 먼저 제1 뭐냐면 냉정하게 판단해요. 냉정하게. 이 수행 평가가 이거 그냥 내기만 하면 점수를 다 주는 구조인지 아니면 이제 그게 조금 더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수행 평가 공지가 딱 뜨잖아요. 그럼 이게 잘해가지고 가산점을 받는 구조인지 그러면 안 하면 감점되는 구조인지 가산점을 받는 구조인지 감점되는 구조인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아는 바로는 대구 시내 일반고의 90%는 감점을 주는 구조거든요. 따라서 이걸 막 화려하게 꾸민다든지 수행평가가 막 아주 월등하게 잘한다든지 그럴 시간에 제가 봤을 때는요 차라리 수학 점수 하나 더 풀어가지고 블랙라벨 더 완전 문제 풀어가지고 전교 등수를 더 위로 올리는 게 지필평가 준비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따라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감점제 구조 같으면 그렇게까지 막 밤새고 할 필요 없고 그 시간에 수학 문제 하나 더 푸신 게 맞습니다. 저희는 입시 컨설팅 센터는 저희가 이제 언론사 부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보통 이제 학원마다 이런 건 있죠. 제가 뭐 그런 제가 쭉 다녀보면 국어 선생님들이 내는 숙제 보면 감당이 안 될 만큼 내요. 왜? 국어 학원은 아이들이 국어만 생각하니까. 근데 수학원 가면 또 수학도 뭐 감당이 안 되거든요. 영어도 감당이 안 돼요. 과학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그냥 사실 100이라고 하는 아이의 에너지가 있으면 그 과목 선생님들이 국어는 70, 영어는 뭐 90, 수학은 110, 과학도 80, 사회는 60. 그러니까 다 총량이 한 560쯤 돼요. 그런데 아이가 그날 할 수 있는 건 100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이런 경우는 과몰입, 그러니까 과편중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미안한 얘기지만은 숙제 너무 주는 학원 좋은 학원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이 수학 숙제하다가 국어나 영어 망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어머님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과목별로 밸런스를 잘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 어느 선생님들이 학원마다 숙제를 다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아이들 못합니다. 국어 수업하다가 수학이나 과학 하나도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과목별 우선순위를 두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숙제도 조금 조정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학원마다 선생님들마다 최선 다해서 숙제를 많이 나눠주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 음식이 있는데 음식마다 국도 있고 밥도 있고 불고기도 있고 뭐 김치도 있고 뭐 소세지를 구운 햄도 있는데 이걸 만든 분들이 다 따로따로 만든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먹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이게 밥도 이만큼, 국도 이만큼, 불고기도 이만큼, 갈비도 이만큼 이걸 한 번에 다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율을 좀 해주시듯이 수행평가도 마찬가지예요. 수행평가도 이 수행평가가 잘해서 가산점을 받는 구조인지 아니면 못하면 감점을 받는 구조인지. 근데 내구신의 일반 보통 후기 일반 보호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감점제가 많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뭐 화려하게 꾸민다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지필평가 하나 문제를 더 맞추는 게 훨씬 더 좀 좋다라는 말씀 꼭 말씀드리고 냉정하게 파악하시고 그게 1번이에요. 2번은 뭐냐면 좀 효율성을 좀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 과제를 가지고 하는데 보통 우리 아이들 보면 수행평가 보면 또 어떤 선생님하고 친하잖아요. 그럼 그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수행평가 하나 가지고 막 일주일 동안요 이제 시금을 전폐합니다. 학원을 안 나가요. 학원을 안 나가고 밖에 또 스터디 카페도 안 가요. 그냥 오로지 그 과제를 끝냈는데 막 일주일 이상 막 걸린단 말이야. 여러분들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수행평가는 3시간, 수행평가는 단 3시간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3시간 이상 걸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그 전까지는 아이들 챗GPT, 구글 제미나이를 통해서 보통 아이들 이제 수행평가는 리로스쿨이었어요. 리로스쿨.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보통은 사실 현실적으로 애들 다 그렇게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행평가 같은 경우 애들 그냥 전부 다 챗GPT나 AI 많이 돌립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여러분들 학교별로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좀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그냥 어떤 그 가정 이 수행평가 자체가 3시간 이상 걸리는 수행평가다라고 하면 좀 가성비를 좀 잘 따져주셔야 돼요. 뭐냐면 이 해당되는 학과가 이제 뭐 내가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쪽의 동네인지 아닌지 좀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수행평가가 3시간 이상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뭐 애들한테 너무 고통스럽다고 보고 3시간 이상 넘는 그런 가제평가, 수행평가를 주신다면 그 선생님들도 좀 조금 이제 아이들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2단계는 가성비를 좀 따져주세요. 이제 3단계가 정말 중요한데 이게 이제 이 3단계를 잘 보세요. 우리 아이는 어차피 나는 애가 수능이 안 된다. 얘는 수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학생부 종합으로 세특으로 한번 가겠다라고 생각한다. 이제 예를 들어 우리 아이는 오로지 생기부 잘 꾸며가지고 세특으로만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유형이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뭐 범호동이나 달서구든 뭐 일반적으로 그냥 뭐 내면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진로가 만약에 의대다. 뭐 의치한약수다, 공대다, 뭐 사범대다, 교대다 라고 됐을 때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와 관련된 직접 연결된 과목인지를 먼저 보셔야 되고 직접 연결된 과목이라면 나중에 이제 학생부 교과를 가도 기본적으로 이제 세특에 대해서 나쁜 말은 적겠지만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 진로와 이제 뭐 의대라든지 치대나 한의대, 약대, 수의대 같이 내 진로 공대를 간다 아니면 나는 무슨 사범대를 간다 난 경영학과를 간다 이런 거 직접 연결된 과목이다 라면 조금 깊이 있게 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나는 기본적으로 뭐 경영학과를 가고 싶은데 뭐 굳이 뭐 생물 뭐 수행평가를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는 없고 그냥 감점만 면하는 정도 수준만 하시면 되고 그 강약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강약 조절을. 따라서 3번째는 여러분들 선택을 잘해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4번째는 뭐냐면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만약에 수행평가라는 게 학교마다 좀 다르지만 보통 3월 말부터 막 5월까지 막 넘어가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혹시 만약에 지필평가 만약에 뭐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간에 시험이 공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2주 전 14일 2주 전에는 어떠한 경우도 올 수도 봤어요. 여러분들 제가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냥 그러면 그 전에 나왔다 수행평가 그 전에 있다 그러면 지필평가는 무조건 2주에 어머님. 그리고 지필평가가 제일 중요한 거는 무조건 그 전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전날이 그 해당되는 과목의 그 전날이 제일 중요해요. 어머님들
아시겠죠? 어쨌든 간 지필평가는 2주 동안 준비를 하는 게 국룰이에요. 국룰. 그러면 수행평가는 그 지필평가를 준비하는 2주 전에 웬만큼은 다 끝내 놓으시고 또 결국은 또 시험 이후로 미룰 수 있는 거는 가감을 미루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구 지역 우리 일반고의 내신은 결국 지필고사가 점수를 결정합니다. 수행평가는 어머님들 근데 말 그대로 일반고잖아요. 일반고에서 수행평가가 뭘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무슨 뭐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보면요. 제가 지금 아까도 봤는데 그 고등학교를 보니까 뭐 크게 대단한 고등학교는 아닌데 아이가 서울에 가서 어머님들이 세특을 어떻게 좀 만들어 오셨는데 이거는 거의 뭐 특목고 수준의 글을 만들어 왔는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꼴랑 뭐 1시간짜리 실험 시간에 뭘 그렇게 대단한 실험을 하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런 거 잔뜩 써놨더라고. 보고서도 그렇고. 근데 그게 그런 부분들은 흡사 무슨 초등학교 1학년 아이한테 성인복을 입힌 것 같이 이게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안 맞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왜 이런 게 있잖아요. 왜 어른들 옷인데 그냥 어린 애가 입는 옷 같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안 맞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제가 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다 떨어졌죠. 왜냐하면 다 아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제 보통 뭐 대구 지역에 있는 요번에 내일 이제 오늘 발표 나는 그런 오늘이나 내일 발표 나는 그런 우리 이제 대구 강력시 고등학교 여기 이제 후기 일반고 저희는 대구입니다. 저는 대구 경북인데 후기 일반고 자율고 특수목적고 외고 국제고 뭐 개성고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일반고는 그냥 수능 수행 평가하고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그 자체로 뭐 이 수행 평가를 통해서 뭐 상대의 마음을 흔들다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을 많이 보잖아요. 서울대는 어머님 서울대 일반 전형은 그냥 그쪽은 그냥 서울대 일반 전형은 특목고 애들 게임이고 특목 자사 애들 게임이고 영재고등학교 게임이고 직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 교장 선생님 딱 지정해 줍니다. 뭐 2명 2028학년도부터 3명이 되겠죠. 그런 경우는 이미 학교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등수별로 지정한 아이들 한 2명 정도 걔네들 제외하고는 수행평가 크게 역할을 하는 경우는 저는 사실 없다고 봐요. 없다란 말은 좀 그렇지만 약하다고 봐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보세요. 연세대학교는 뭐 그 학교 자체는 정시 뽑는 학교거든요. 물론 학생부 종합 있죠. 근데 학생부 종합 잘 보세요. 전부 송도 캠퍼스입니다. 영어로 수업하는. 실제 그리고 연세대학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한 10명 정도 이제 보통 활동 우수형 그래서 이제 보통 아이들 학교 선생님들 그 학교별 추천이 있거든요. 이제 학교마다 한 10명쯤 돼요. 고대는 한 12명쯤 될 거예요. 조금 내용은 틀릴 수 있습니다만은 연대나 고대만 해도 학교에서 이제 추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이제 보통 활동 우수형이라고 해서 들어가는데 걔네들은 이미 학생부 교과가 받쳐주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고 그 역시도 연대와 고대 역시도 보통 특목 자사 영재 아이들 위주로 많이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실제 우리가 지금 가려고 하는 우리 이제 배정받는 오늘 이제 배정받는 학생들은 딱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정말 좋은 학교로 가겠다. 그건 수능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교과는 무조건 내신 1.00, 1.05 정도 맞고 난 다음 수능 최저 아니면 논술 100%. 알겠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으로 내가 뭐 서울대, 연고대 스승한 혹은 뭐 무슨 어찌 한약수로 간다. 저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저희는 입시 컨설팅 센터 오시면요 냉정하게 팩트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니까 혹시 만약 상담을 가실 때 그 상담을 하시는 공간이 뭐 학원인지 무슨 과목인지 잘 보시고 좀 이렇게 높낮이를 잘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번째는요 그 지필고사 2주 전에는 무조건 스톱해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예요. 5번째는 뭐냐면 저 대구교육신문 입시 컨설팅 센터를 꼭 한번 이용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비 고1 가정이 올라가잖아요. 가정이 올라갈 때 사실 잘 모르시잖아요. 어떤 방향으로 우리 아이를 공부를 하고 학원을 어떻게 보내고 학원마다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떠한 실패된 사례가 있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주변 얘기가
이제는 통용이 안 되거든요. 입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5번째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대구 교육신문 입시 컨설팅 센터에서 용기 내어서 여기 한번 방문해 주셔서 여러분들 상담을 이제 받아주시면 제가 최선 다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 제가 말씀드립니다. 수행평가 총 5개입니다. 1번, 이게 가산점을 주는 구조인지 감점을 주는 구조인지 잘 보시고, 대부분 되게 감점제거든요. 그래서 감점을 주는 구조 같으면 그렇게 열심히 안 하셔도 된다. 그러면 두 번째, 시간 대비 가성비를 한번 따져보세요. 뭐냐면 3시간 이상 넘어가는 그런 형태의 수행평가 절대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 수행평가가 우리 아이가 오로지 생기부 세탁을 위한 수행평가인지 아니면 일반형인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와 연관되는 세탁이라면 조금 신경 쓰시고, 그렇지 않다면 뭐 그냥 뭐 감점만 안 하는 정도에서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번째는 뭐냐면 정말 부탁합니다. 집필평가 2주 전에는요 무조건 올스톱 하셔야 됩니다. 절대 수행평가 하시면 안 됩니다. 집필평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5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지금 막연하시는데요, 우리 대구 교육신문 입시 컨설팅 센터에서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어떤 식으로 우리 아이를 준비하고 뭘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오셔서 한번 상담받는 것도 정말 좋지 않겠나, 저희는 이렇게 말씀을, 광고 아닙니다. 이거는 아주 아주 좋은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자, 이제 새롭게 아이가 고등학교에 배정받았습니다. 주변에 이런저런 얘기 많이 있지만은 그런 이야기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 어머님들께서 잘 판단하시고, 자, 판단이 잘 안 될 경우는 저희 이제 입시 컨설팅 센터를 많이 이용해 주시고,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수행평가 너무 그렇게 열심히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일반고거든요. 그래서 일반고는 수행평가 자체 내용이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선은 지필평가를 통해서 내신 신경 쓰시고 수능 최저 늘 신경 쓰셔라 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 방송은 끝을 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수행평가 너무 큰 신경 많이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들 빠이빠이.